챌린지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법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엄코치님하고 같이 홈트도 하고 계시죠. 15분 홈트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나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운동을 하고 싶어, 또는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방법이 좋으면, 선택하면 좋을까?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게 걷기, 그리고 달리기, 그런 거 많이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리면 좋을지, 그런 어떻게 더 효과적이면 좋을지, 그런 것을 한번 오늘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이윤경 마스터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 챌린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세교정 운동 전문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림용업 그룹의 바른자세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죠. 그냥 건강 관리를 위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좀 재미를 느끼기 위한 생활 스포츠도 많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축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혼자서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어 하는 거는 조깅이라고 생각을 아마도 합니다. 걷기, 조깅. 그러면 조깅이 뭐야? 그냥 달리기랑 뭐가 달라? 이런 궁금증도 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조깅을 하면은 가장 좀 효과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이어트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운동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운동은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리고 재밌어서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운동이 재미가 없으면 사실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헬스 같은 경우에 난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봤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적인 운동을 재미있어 하지 않는 성격적으로 뭔가 다른 선호하는 스포츠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하든 재미를 느껴서 하든 어떤 시기든 내가 몸을 움직였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부상 문제입니다. 저도 예전에 테니스라든지 승마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스포츠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 같이 동호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직접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다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동작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 엘보 그리고 승마는 척추 쪽이나 아니면 골반 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만성적인 통증을 느끼는 것도 스포츠 부상으로 이제 부르긴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하면서 건강과 재미를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사실 그게 운동의 목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그럼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운동하면 좀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좀 물어봤더니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유연성 운동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내 몸의 관절들이 제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만 다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연성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다리를 쭉쭉 찢고 뭐 팔을 갖다 빙빙 돌리고 그런 유연성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각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몸이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고 다치는 일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유연성 운동을 가장 먼저 해야 돼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초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일단 몸이 조금 관절이 좀 부드럽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나는 기초 체력이 너무 안 돼서 코어가 너무 약해서 금방 몸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깨하고 무릎으로 지나치게 힘을 많이 써.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은 운동을 했을지라도 내 몸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초 근력 운동은 우리가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균형 있는 그런 근력 상태를 갖다 얘기하고 그 근육이 균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우리 몸이 순서대로 코어에서부터 팔다리로 힘이 전달되는 그런 패턴을 정상화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우리가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의 전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킬도 점차 향상이 돼서 운동의 재미가 점점 더 이제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생활 스포츠를 할 때 좀 간과하는 게 1번, 2번을 무시하고, 즉, 준비 운동이라든지 그런 기초 운동을 무시하고 스킬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칠 때도 허리를 많이 다치시게 되고, 갈비뼈 많이 다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테니스 했을 때 엘보라든지 무릎을 많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나면은 운동 능력도 더 커지고 부상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건국대학교 골프학과 논문 연구에서 비거리가 향상이 됐다.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비거리가 향상이 됐다. 이것은 즉 기초 근력, 코어를 잡아주는 기초 근력을 확실하게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 근력 스킬인 비거리가 향상이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2를 갖다 충분히 발달시킨 이후에 전문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제주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지금 제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출근을 하다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뛰시는 분들 꽤 많이 보게 돼요. 바닷가 쪽으로도 많이 뛰고 계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제주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다이어트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사진을 많이 보시면은 아주 강하게 뛰는, 열심히 앞으로 추진력 있게 나가는 그런 사진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달릴 때도 여러 가지 속도를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세 가지로 많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걸을 것이냐, 이 사진은 사실 걷진 않아요. 좀 뛰고 있는데, 좀 걸을 것이냐, 아니면 가볍게 뛰는 조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빠르게 달리는 일반적인 러닝을 할 것이냐. 이제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보통 헬스장에서 우리 그 러닝머신에서 주로 하는 속도는 조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서 강하게 달리기나 러닝을 하진 잘 않으니까요. 걷기를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럼 조깅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서 해야 건강하고 부상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책에서 조금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자, 조깅의 기초라는 책이 있는데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와 심장 전문의가 같이 썼다고 합니다. 빌 바우어만이라는 나이키 그 창업자하고 W. 해리스라는 그 의사가 같이 썼다고 그러는데 이 책은 우리 조깅이 이제 7살부터 70세까지 모든 사람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든 사람이 조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책을 쓴 건데 한마디 하는 게 이거예요. 편안한 걷기와 달리기의 결합 프로그램인 조깅이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걷고 그냥 가볍게 달리는 것이 조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코스는 초보자부터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코스까지 프로그램이 다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깅 운동의 원칙이 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혹사가 아닌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절대로 조깅을 할 때는 전력을 다해서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편안하고 느슨하게 내가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육상 선수들은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육상 선수들도 내가 뭐 2분 안에 완주를 해야 되는 코스다 그랬을 경우에 계속 1분 30초, 1분 40초를 목표로 계속 뛰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3분, 4분 정도로 뛰다가 이제 성능을 향상시켜야 될 때, 그때 이제 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 우리가 하는 운동은 몸을 혹사하지 말고, 이제 슬렁슬렁 훈련을 하듯이 이제 운동을 해라.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고강도 후에 저강도 운동을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때도, 우리 몸을 적응을 시키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훈련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운동을 갖다가 좀 섞어서 하는 거죠. 섞어서 했을 때 우리 몸이 적응을 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효과가 더 큰 그런 이제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강도 후에 저강도 원칙을 갖다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일단 몸을 갖다가 많이 히팅시킨 한 다음에 다시 쿨링 다운 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적당하게 운동을 해서 만성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피로가 계속 풀리도록 운동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보자 이제 조깅을 하는 초보자라 그러면은 최대 800m 정도 조깅하는 거를 고강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5분 내지 10분 정도는 가볍게 걸어준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우리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운동 효과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이후에 또 이제 요즘 최근에 밝혀진 다른 운동 효과가 또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보자가 고강도가 최대 800m라고 그랬거든요. 1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를 뛰는 것을 가볍게 뛰는 것을 고강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출첵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절반 정도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무리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점진적 자극의 원칙입니다. 똑같이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천천히 내가 처음에는 800m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을 때는 800m가 1.5km가 되고 1.5km가 2km가 되는 그렇게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야 우리 몸이 무리하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이제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는 어떻게 하면 좋은데?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걷기도 저한테 그런, 문의가 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걷는 게 바르게 걷는 거야? 그러면, 조깅할 땐 어떻게 뛰는 게 바르게 뛰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올곧은 자세를 유지한대요. 올곧은 자세가 그럼 뭘까? 올곧은 자세란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머리를 갖다가 머리하고 허리하고 골반이 하나의 가상의 선 위에, 즉 중력선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른 자세랑 바르게 뛰는 조깅의 자세가 거의 일치하네요. 다리는 물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리는 조금 그 각도를 벗어나겠지만 정수리에부터 바닥으로 가사계 선을 그렸을 때 어깨와 엉덩이가 최대한 한 선 위에 있도록 가볍게 띄워줘야 우리가 올곧은 자세를 가지고 바르게 뛰는 자세라고 한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엉덩이가 주로 빠지고 우리 몸은 보통 어깨가 앞으로 나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가락도 내가 잘 뛰고 있나 자꾸 내려다보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기울면서 내 무릎하고 발바닥 앞쪽으로 지나친 부하가 실리면 적당한 부상을 갖다 방지하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깅을 배우면서 자세를 교정하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바른 자세를 갖추면 다른 신체 능력도 향상된다라고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심장외과 심장 전문의와 그리고 우리 나이키를 창립한 공동 창업자인 분은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다른 신체 능력도 향상된다고 이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깅할 때 고개를 숙여서 내 발이 잘 가고 있는지 자꾸 보고 있는 거.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앞으로 몸이 쏠리게 되겠죠. 자,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더니, 뒤로 젖히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어깨를 뒤로 젖혀가지고 배를 내밀고 어깨 군인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뛰는 분이 계십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허리에 굉장히 심한 무리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그런 허리 쪽 근육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뛰고 나서 운동을 하고 나서 계속 허리가 아픈 그런 결과도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릴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머리에서 정수리서부터 쭉 직선으로 중력선을 갖다가 피해가면서 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다리는 고관절을 중심으로 움직여줍니다. 앞뒤로. 사실 이 사진은 다리가 좀 많이 보폭이 좀 크긴 해요. 근데 보폭은 이렇게 많이 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깅하실 때는. 이분들 다리가 많이 긴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내 몸의 그림을 갖다가 이미지화해서 그리면서 같이 띄워주시면 조깅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팔 동작을 볼게요. 제가 팔 동작을 보면은, 같이 저는 여기서
고객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할 때 걷기 운동을, 제자리 걷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할 때 팔 모양이 정말로 제각각으로 다 다르십니다. 팔을 갖다가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완전히 그 춤추듯이 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팔을 절대 굽히지 않고 터벅터벅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팔 모양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은가? 그건 내 어깨를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꿈치를 가볍게 접은 상태에서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일부러 억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너무 겨드랑이에 꽉 붙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체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피로감이 적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팔을 갖다가 밑으로 엉덩이 밑이나 허리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 무게 때문에 내 팔의 무게 때문에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굽혀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 동작. 팔을 흔들었으니까 이제 발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발목에 힘을 너무 죽이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드는 느낌으로 다리를 끌어올렸을 때 우리 허벅지 근육을 갖다가 허벅지와 코어 근육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 무릎을 살짝 드는 느낌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무릎 바로 아래 땅을 디뎌야 무릎이 직각은 아니지만은 그 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곳으로 디뎌야지 내 다리가 무릎이 지나친 부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발을 많이 뻗어서 보폭을 넓히게 되면 또 각도가 너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내 바로 아래 땅을 밟는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제가 뒤에서 이제 모습을 많이 보면은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허리를 흔들면서 뛰는 분들도 계세요. 허리를 흔들면서 뛰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오게 됩니다. 우리 요추가 많이 그렇게 흔들리는 관절을 갖다 많이 움직이는 관절은 아닌데 그 관절을 계속해서 흔들고 다닌다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내 고관절, 골반과 허벅지 뼈가 이어지는 그 관절을 움직여서 다리를 무릎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 어떻게 숨 쉬는 게 좋아요? 절대 내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뱉어야 되냐요? 계속 그 부분을 갖다 이제 물어보시는데,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면 안 돼요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깅할 때 그냥 어쨌든 우리는 숨을 많이 들이마셔야 산소를 갖다 많이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뛸 때 가볍게 뛰는 조깅을 할 때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비염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답이야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최대한 내가 많은 호흡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내가 가볍게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면은 적당한 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강도로 유지를 하시면서 호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갖다가 어떻게 착지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중간으로 앞쪽으로 발가락을 밀면서 이렇게 걸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조깅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뒤꿈치부터, 두 번째는 중간부터, 세 번째는 앞꿈치부터. 세 가지 다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1번이라고 해요. 1번이나 2번 정도.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면은 1번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부터 착지한다는 얘기는 충격을 갖다가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이 점차 굽혀지면서 압력이 고르게 분산이 돼서 내 몸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충격을 갖다 완화할 수 있는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조금 더 오래 뛰었을 때 피로감도 가장 적게 느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장거리 육상 선수들이 한 70% 정도는 이 방법을 쓴다고 해요. 70% 정도가 이 방법을 썼을 때 피로감이 가장 적고 안정적으로 뛸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중간발 착지. 중간으로 땅을 갖다 디디면서 충격을 완화하게 되는데 이때 발이 무릎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발 뒤꿈치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신데
뒤꿈치를 움직이면서 조금 사실 변형된 기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땅을 빠르고 가볍게 디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한 200m 정도, 20% 정도의 육상 선수들이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10%가 남았네요. 나머지 10%가 이제 앞꿈치 착지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앞꿈치 착지 방법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쓰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를 좋아하잖아. 아이들이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열심히 막 빨리 달릴 때 발로 땅을 갖다 밀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을 많이 쓰는 이제 앞꿈치 착지를 좀 바로바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뒤꿈치가 자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이 좀 많이 부하가 걸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속도, 조깅하는 속도에 맞춰서 어떻게 가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가장 우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뛰었을 때 부상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깅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좀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나중에 연소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 근육에 쌓여있는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갖다 먼저 쓰다가 그 에너지가 서서히 떨어져 가면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원래 타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탄수화물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탄수화물을 많이 쓸 수 있는 큰 근육을 좀 써주고 그리고 천천히 탈 수 있는 지방을 쓰면 되겠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씀드리는 가장 그 효과적인 우리가 근력을 사용하는 그 에너지를 태우는 조깅 방법은 처음에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큰 근육을 쓸 수 있는 그 근력 운동을 잠깐 시작을 해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탄수화물을 일단 먼저 소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조깅 같은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 3, 40분, 20분 내지 30분 정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방이 많이 타들어가는 몸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그런 앞에 근력 운동을 갖다가 조금 더 강하게 해주면 10분 정도로 시간을 줄이고 그 이후부터 지방을 연소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 없이 바로 일반적인 조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2, 30분 이후부터 지방이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즘에 얘기하는 애프터 버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운동을 그러면 30분, 1시간 정도를 했어. 그럼 그 이후에는 지방이 안 타? 아니요, 탄다고 합니다. 자, 애프터 버닝이라고 이제 우리 몸이 서서히 운동했던 시스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천천히 이제 식어가는 쿨링 다운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우리 몸에 쌓여있던 초반에 운동을 하면서 쌓여있던 젖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같이 소모가 되면서 애프터 버닝 계속 지속적인 지방 연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운동이 딱 끊어지면 이 유산소 운동을 갖다 1시간, 1시간 30분을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계속 해야 지방이 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운동을 마치고 난 이후도 내 몸은 계속 지방을 태우고 있구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가벼운 뭐 체조라든지 걷기를 지속해 주시면은 오히려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까지 같이 연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프터 버닝 효과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그 조깅의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숲에서도 뭐 뛰고 여러 가지 자연에서 뛰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직접 본 건데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가볍게 뛰면서 한 번씩 바닥에서 뭘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면 또 제가 못 참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 주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쓰레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깅이라는 쓰레기 줍는 그런 그 조깅 운동을 이분이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다가 죽고 하면서 오히려 근력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 내 자세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플로깅도 하시고, 도시에서는 이런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야간에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조깅을 하시는 그룹을 지어서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도 한번 해봤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그 SNS를 틀어놓고 그 핸드폰을 보면서 가끔 얘기를 하면서 가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제 서로 비대면으로 운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즐겁게 완벽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다이어트 챌린지 우리 엄코치님과 다시 이제 15분 홈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자,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이은경 박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음소거를 하고 저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예, 방금 이제 또 느끼신 소감들 또 남겨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 이은경 마스터님 준비하시는 손길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몸 푸시고요. 제가 오늘 이제 다이어트 챌린지의 엄코치 다이어트 시스템 구축의 3단계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공지사항도 좀 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어제 대전을 또 마무리를 지었고요. 내일 7월 24일 수요일 서울 경기 지역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롯데 월드타워 스카이 31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작 시간은 2시 30분이고요. 초대장이 있어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벌써 50여 분이 선착순으로 진행된 40여 분의 초대자를 예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50여 명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은 참석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그 다음 날인 25일 목요일 날 또 카페드 슬리밍고 수성 황금역점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간, 장소 잘 체크하셔가지고 7월 25일 대구로 또 오시면 여러분들과 또 창업에 대한 또 슬리밍고가 전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시간 내셔서 7월에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코치의 다이어트 시스템 구축 1단계 실천 가이드 지금 4가지를 벌써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동화되어 있는 거고 삶 자체가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들 이 4가지 그리고 2단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2단계를 실천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3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9번째는 수면의 질이 몸을 만들고 하루를 결정한다. 그래서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자는 환경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각종 유해 전파가 난무하는 스마트 기기에 둘러싸여서 TV 유해 전파라든지 백색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뇌가 충분하게 수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루가 시작이 짜증나고 하루부터 몸이 피곤하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 9번째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자는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는 검색도 해보시고 우리 집에 인터넷에 공유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유해한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전자파 덩어리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파동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파동과 전파와 이런 에너지가 우리와 어떻게 이제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10번째 지금 하고 있는 15분 이상의 운동을 매일 하라는 겁니다. 밥 먹듯이 하라는 거예요. 밥은 안 굶으면서 왜 운동은 거릅니까? 밥 먹듯이 15분 동안 운동해야만 우리가 이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또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몸이 될 거예요. 11번째, 배부른 과식을 하지 마십시오.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것은 죄송합니다. 짐승들이 하는 겁니다. 왜? 짐승들은 언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배불리 먹지 않으면은 생존을 보장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왜 배부르게 먹습니까?
배부른 과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이거 정말 제가 중요한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또 몸을 담고 싶은 건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롤모델을 선정을 하시고, 그 롤모델을 자꾸 보면서 또 그 롤모델을 생각하면서 매일 시각화해서 내가 저런 모습이 되고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자꾸 시각화해야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3단계, 이제 이게 고급 버전입니다. 1, 2단계는요, 아주 기초적인 거고, 3단계가 진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살아내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달라집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꼭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몸풀기 진행하시고 15분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준비를 하고 오늘 매트 운동을 할 건데요. 매트 운동 집중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첫 번째 운동 시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매트를 이용한 운동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버드독 1. 양손을 어깨 밑에 두고 양쪽 무릎을 골반 밑에 둡니다. 2.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손과 발을 최대한 멀리 보내고 등을 둥글게 말아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코어 머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천천히 따라합니다. 자, 동작 잘 보셨죠? 한 번만 왼쪽 다리를 들어 올 1. 양손을 어깨 밑에 두고 양쪽 무릎을 골반 밑에 둡니다. 2.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손과 발을 최대한 멀리 보내고 등을 둥글게 말아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코어 머슬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천천히 따라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봤고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동작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 위에 무릎을 굽히시고 섭니다. 자, 한쪽은 바닥에 지면을 짚고 왼쪽을 먼저 바닥에 지면을 짚을게요. 그 다음에 왼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왼 다리가 올라가면서 코어로 버티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티고 돌아오고 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자, 몸풀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할게요. 자, 지금 다들 매트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계신데, 자, 혹시 이 운동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트가 없으시면 집에서 꼭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씩 여러분들께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이제 10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3초 정도 버티고 돌아오고 반대로 둘, 돌아오고 서툴러도 돼요. 하면서 배웁니다. 셋, 완벽할 수 없어요. 돌아오고 넷, 돌아오시고 다섯, 확실히 저희 중체를 꼭 착용 동작을 하니까 너무나 동작이 잘 나옵니다. 여섯, 일곱, 자연스럽게 팔과 다리 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돌아오고 여덟, 돌아오고 아홉, 코어에 안정성이 없으면 몸이 흔들리거나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열, 돌아오고 잠깐 휴식. 자, 다들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안 보이시는데 바닥에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자, 숨 고르게 하고
두 세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다시 갑니다. 하나, 돌아오고, 둘, 시선은 손끝, 발 충분히 들어서 몸이 일직선되게, 셋, 몸의 균형을 잘 잡아서 코어를 잡습니다. 돌아오고, 넷, 돌아오시고, 다섯, 돌아오고, 여섯, 확실히 중체를 입고 할 때 달라요. 돌아오시고, 일곱, 돌아오시고, 여덟, 돌아옵니다. 아홉, 돌아오시고, 마지막 열. 오케이. 자, 한 세트만 더 할게요. 자, 숨 고르게 하시고, 집에서 여러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혹시 지금 매트가 없거나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뛰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매트를 하고 있는 배운 분들 하셔도 됩니다. 매트 있는 분들만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준비! 자, 가겠습니다. 하나, 돌아오고, 둘, 돌아오시고, 셋,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돌아오고, 넷, 돌아오시고, 다섯, 코어로 버티기, 여섯, 팔끝, 반대발, 직선 돌아오고, 일곱, 오른손이 올라가면 왼발이 올라갑니다. 돌아오고, 여덟, 돌아오시고, 아홉, 돌아오고, 열, 천천히 돌아오고, 오케이. 자, 손목, 발목 돌려주시고, 두 번째 운동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입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자, 역시 매트 운동이고요. 1. 어깨 아래 양팔을 두고 엎드립니다. 2. 오른쪽 무릎을 몸통으로 끌어당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3. 손목을 미리 좀 양쪽 다리를 펴주세요. 번갈아 가며 반복합니다.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동작을 정확하게 따라합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제가 하는 거 또 보시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어디죠? 울산 남구. 전국 매트. 좋습니다. 태릉 선수 쳐야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또 팔굽혀펴기 하듯이 몸을 세우고 발끝을 잡습니다. 자, 오른발 올라오고 무릎을 코 올랐다가 내려오고 일본 가서 다음 넷발 올라왔다가 올라옵니다. 하나, 이렇게 10번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속도에 맞춰서 오른발부터 하나, 지금 보여줬잖아. 돌아오고, 어머니가 내가 형이가 돌아오고. 자, 두 번째,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둘. 세 번째,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셋. 내려와서 가는 거야. 받으려가나.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돌아오고, 다섯,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돌아오고, 다섯,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돌아오고, 일곱,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돌아오고, 여덟,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돌아오고, 아홉, 오른발 돌아오고, 왼발 돌아오고, 열, 오른발, 왼발, 오케이. 천천히 무릎 꿇고, 옳지. 자,
혹시 지금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렇게 팔굽혀펴기 동작이 힘드신 분은 팔꿈치를 집어도 돼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하셔도 됩니다. 꼭 팔굽혀펴기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세트는 제가 방금 알려드린 거 팔굽혀펴기가 아니라 팔꿈치를 팔뚝을 다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하는 동작으로 이번에는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목이 아프거나 팔꿈치가 부담이 있는 분들은 방금 알려드린 부담이 조금 줄어드실 겁니다. 참. 땀 나죠? 땀 나야 됩니다. 당연하고요. 이게 이제 항중력근을 키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힘이 드실 거예요.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느끼지 못했던 코어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팔뚝을 지면에 짚습니다. 양쪽 다 팔뚝. 그리고 이 주먹과 얼굴이 같이 일직선으로 마주보게 간격을 해주시고요. 팔이 좁아질수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넓게, 어깨 넓이 정도로 넓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세우고 오른발부터 하나, 왼발 들어갑니다. 준비! 10개 조금 속도감 있게 한번 가볼게요. 제습대 맞춥니다. 자, 오른발부터 하나, 왼발 둘, 오른발 셋, 왼발 넷, 오른발 6, 7, 8, 왼발 9, 오른발 왼발 10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오케이. 돌아오고. 자, 돌아오시고. 오늘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안 쓰는 동작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숨고르기 하시고, 자, 매트 운동 하셔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호흡 조절하시고, 마지막 한 세트 더 하고, 스쿼트 가볍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쿼트 말고 다른 운동 알려드릴게요. 자, 15초 숨 고르기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팔뚝으로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네, 둘 다 힘들어요? 좋습니다. 둘 다 힘듭니다. 자, 팔꿈치로 해도 되고, 이렇게 서서 해도 됩니다. 팔꿈치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더 있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손목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팔뚝을 하는 거고,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팔굽혀펴기 하듯이. 그리고 이 동작, 무릎 하는 게 힘드신 분들 쉬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고, 코어에 안정성을 준다는 생각으로 잠깐 들었다가, 돌아오고, 다시 들어서 버텼다가, 돌아오고. 이 동작만 하셔도 됩니다. 무릎 안 드셔도 돼요. 자, 가능하신 분들 같이 3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준비! 마운틴 클라이머. 자, 오른발, 왼발 하나씩 해서 20개 하면 10개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둘, 상체는 고정, 셋, 넷, 5, 6, 7, 8, 9, 10. 오케이. 돌아오시고. 좋습니다. 자, 이제 매트 운동 끝났고요. 일어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숨 고르기 하시고. 자, 마지막 운동은요. 저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점핑 잭을 하는데 점핑 잭처럼 하지 말고 이번에는 앞뒤로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앞뒤로 갈게요. 자, 몸치가 아닌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발은 하나, 둘 할 때 양손을
같이 반대로 움직이나. 하나, 둘, 셋, 넷, 예. 같은 발, 같은 손 나가는 분 몸칩니다. 자, 준비. 자, 30개 갑니다. 30개 시동 걸고, 자, 가볍게 올리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경쾌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자, 뛰고. 자, 숨 고르기. 20초 뒤에 바로 두 번째 세트 가겠습니다. 숨 고르기 하시고, 뛰고. 10초. 9, 8, 7, 6, 5, 4, 3, 2, 1. 자, 갑니다. 3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 둘, 셋, 넷, 경쾌하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뛰고. 마지막 한 세트 남았습니다. 자, 뛰면서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20초 휴식.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요번에는요, 30개 할 건데, 10개는 원래 속도. 두 번째 10개는 조금 천천히, 마지막 10개는 아주 천천히 10개씩 속도 조절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자, 첫 번째 10개는 원래 속도로 갑니다. 제 속도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쾌하게 여섯, 일곱, 고임, 여덟, 아홉, 마지막 10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